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컴바인으로 복잡한 로직 쉽게 설계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구성을 해놨어요. 컴바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컴바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두 가지를 꼽아왔습니다. 첫 번째, 컴바인이 무엇인지부터 찬찬히 짚어볼게요. 네,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A Unified Declarative API for Processing Values Over Time. 한국어로 하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값을 처리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된 선언적 API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값이 계속 들어온다는 가정이 있거든요. 값이 계속 들어올 때 그런 값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굳이 서버가 아닌 친구들이 될 수도 있어요. 굳이 비동기가 아닌 친구들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로 통합된 선언적 API다. 뭐를 하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피처가 있어요.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제네릭부터 보겠습니다. 제네릭은 스위프트의 강점인 제네릭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제네릭 코드들을 많이 쓰잖아요. 꺽쇠 해가지고 여기 안에 타입 이름, t 이렇게 써놓고 그 t가 뭐 코더블을 채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위프트의 강점을 컴바인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타입 추론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타입 세이프입니다. 컴파일 타임에 타입을 체크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 같은 거 있죠. 제가 파이썬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저는 뭐 함수 같은 거에 인자 a 이렇게 박아놓고 a에다가 갑자기 사이즈를 한다. 그러면은 a가 이제 컬렉션이겠구나. a가 배열 형태겠구나. 이런 걸 이제 런타임에 체크를 해서 뻑이 많이 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컴바인에서는 스위프트의 강점인 컴파일 타임에 타입을 체크해서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한다라는 피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거는 컴포지션 퍼스트입니다. 단순한 구성 요소들을 조합해서 더 복잡하고 강력한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레고 같은 거, 레고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조립해서 큰 거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포지션 퍼스트라는 특성은 이제 구성 요소들을 작게 작게 분할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합쳐서 더욱더 복잡하고 강력한 기능을 만들 수 있다라는 피처입니다. 마지막은 리퀘스트 드리븐이에요. 데이터 처리가 요청에 의해서 주도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요청이라는 건요, 데이터가 처리된다는 거는 이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친구가 요청을 했을 때 비로소 데이터가 날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부 다 이렇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피처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키 컨셉 3개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을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오퍼레이터입니다. 간혹 이제 서브젝트를 여기 안에 포함시키신 분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키 컨셉은 3개밖에 없어요.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오퍼레이터. 가볼게요. 그 전에 한 가지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희는 지금 이제부터 신문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신문을 발행하는 출판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출판사는요, 구독자한테 신문을 보내줍니다. 그죠? 신문이 있으면은 이 구독자한테 알맞은 신문을 가공해서 보내주죠. 그렇죠? 그게 정확히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의 역할입니다. 퍼블리셔는요, 신문을 생산해서 소비자인 구독자한테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퍼블리셔는 보통 생산을 하고요. 서브스크라이버는 보통 소비를 합니다. 먼저 퍼블리셔부터 볼게요. 퍼블리셔는 어떻게 값과 에러가 생산되는지를 정의합니다. 값과 에러가 실제로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판사로 따졌을 때는 출판사에서 직접 값과 에러를 생성하는 게 아니죠. 실제 생산은 프린터가 합니다. 네, 그렇게 비유를 해봤고요. 스트럭트로 구성된 값 타입입니다. 좀 이따가 만나볼 서브스크라이버랑 오퍼레이트, 죄송합니다. 서브스크라이버는 클래스 형태고요.
이 친구는 스트럭트로 구성된 값 타입이에요. 왜 값 타입으로 되어 있는지는 좀 이따가 클래스 왜 서브스크라이버가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퍼블리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서브스크라이버가 등록할 수 있도록, 즉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친구들입니다. 출판사한테 가서 구독자가 구독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출판사는 구독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프로세스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코드가 나옵니다. 코드가 굉장히 작을 거고 안 보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트북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퍼블리셔는 프로토콜이에요. 아까 뭐 스트럭트 값 타입 이뤘던 것 같은데 프로토콜이네요. 네, 이 퍼블리셔들은 이 퍼블리셔 프로토콜을 채택하는 스트럭트 타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소시에이티드 타입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웃풋, 하나는 페일러인데요. 아웃풋은요, 퍼블리셔가 생산하는 값의 타입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출판사가 신문을 어떤 타입으로 만들지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퍼블리셔는 신문을 인트형으로 발급하겠다 하면 이제 아웃풋이 인트형이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겠죠. 페일러는 그 도중에 어떠한 에러가 생기면은 그 에러를 어떤 걸로 표시를 할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펑션이 하나 있는데요. 메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퍼블리셔의 메소드는 subscribe. 이거 아마 19년도에는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subscribe는 지금 S라고 subscriber 여기 subscriber 있거든요. 이 subscriber를 제네릭으로 받고요. subscriber를 받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셔는 구독자를 인자로 받아요. 그리고 그 구독자가 이거를 만족해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S의 인풋이 아웃풋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웃풋은 출판사가 발행하는 신문의 타입이고요. S의 인풋은 구독자가 받는 신문의 타입이에요. 출판사가 출간하는 거랑 구독자가 받는 거랑 다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출판사가 인트형으로 발급을 하면은 구독자는 인트형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게 여기에 지금 제약사항으로 써져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에러가 났을 때도 에러 타입이 정확히 일치해야 비로소 구독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대표 예시로 노티피케이션 센터가 있어요. 노티피케이션 센터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짧게 설명을 들고 왔습니다. 노티피케이션 센터는 라디오 방송으로 비유를 할 수 있어요. 라디오 방송은 다들 들으신 적이 있겠죠? 네. 같은 채널에 있다면 모든 청취자들에게 같은 내용을 들려줄 수 있다는 게 컨셉입니다. 그래서 채널 이름, 그러니까 저희 FM 뭐 99점 어쩌고 그런 걸로 이제 채널을 맞추죠. 그 채널을 맞추는 거를 이제 노티피케이션의 네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가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이 친구의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가 앱이 켜져 있는 동안 이 안에서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역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소스는 많이 들지만 약간 어떠한 기능을 구현할 때 조금 쉬운 키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밑에 조그맣게 써놨지만 add observer라는 메서드를 활용해서 청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를 방송국 노티피케이션 센터에 보내면은 모든 청취자들에게 같은 내용이 뿌려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포스트라는 메서드를 활용해서 방송국에 어떠한 한 친구가 3이라는 객체를 방송국에 보냈어요. 그러면은 그 방송국이 청취자들한테 모두 3 이렇게 다 뿌려집니다. 그래서 이 노티피케이션 센터라는 게 있다 알아두시고요. 이거를 익스텐션으로 컴바인에서 정의를 해놨어요. 컴바인에서 퍼블리셔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라디오도 값을 뿌려주죠. 컴바인도 컴바인의 퍼블리셔도 값을 뿌려줍니다.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노티피케이션 센터에 퍼블리셔라는 스트럭트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스트럭트 퍼블리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채택하는 게 컴바인의 퍼블리셔라고 돼 있죠. 그래서 노티피케이션 센터의 퍼블리셔는 컴바인의 퍼블리셔를 그대로 따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아웃풋은 노티피케이션입니다. 좀 이따가 나오거든요. 아웃풋은 노티피케이션이고요. 페일러는 never라고 적혀 있는데요. 페일러가 never라는 타입으로 돼 있다라는 거는 에러 상황을 처리하지 않겠다 혹은 에러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명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it으로 저 노티피케이션 센터의 퍼블리셔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부터 이 퍼블리셔를 활용해서 서브스크라이버가 뭐 구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랑 조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퍼블리셔였고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퍼블리셔는 결국에 값을 발행하는 친구들입니다. 출판사 입장에서 값들을 발행하는 친구들이고요. 이제부터는 구독자들을 만나볼 시간이에요. 구독자들은요, 신문을 받아야 되겠죠. 신문을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를 또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출판사가 망했을 때 에러가 날라와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에러들이 막 날라오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그림으로 제가 짤같이 만들어 놨는데요. 이 컴플리시라는 봉투 안에 구독이 종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써져 있어요. 이 출판사가 당신의 구독이 끝났으니까 구독을 종료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날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컴플리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구독자는 값도 받을 수 있고요, 에러도 받을 수 있고요, 컴플리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값을 받을 때 상태를 변경해요. 구독자는 이제 뭐 뉴스페이퍼 이런 게 날라왔을 때 자기가 받은 뉴스페이퍼를 가지고 뭔가 상태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조 타입,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컴바인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대신에 아까 퍼블리셔에 왜 스트럭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퍼블리셔는 변형이 자유자재로 일어나야 돼요. 하지만 그 변형들을 전부 다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좀 이따가 나올 업스트림이랑 다운스트림 이런 것도 이제 구별을 해서 중간에 뭐가 치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뭔가 에러 상황이 생기든지 해도 그 중간에 값들을 다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값 타입이고요. 이 퍼블리셔들은 굉장히 작아요. 왜냐하면 값을 직접 발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값들이 발행되는지 그런 정보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퍼블리셔는 굉장히 라이트웨이트입니다. 그래서 퍼블리셔는 값 타입이다. 서브스크라이버는 삼조 타입이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DC 19년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버도 역시나 프로토콜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어소시에이티드 타입으로 이번엔 인풋이랑 페일러가 지정되어 있어요. 아까 퍼블리셔는 아웃풋이 지정되어 있었죠. 구독자는 인풋 받아야 되니까 인풋이 어소시에이티드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페일러는 똑같고요. 여기서 아까 제가 뭔가를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받을 때 값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거 할 때 이제 사실 에러는 이렇게 메소드를 활용해서 불러오진 않고요. 에러 상황이 생겼을 때 에러를 받긴 합니다. 어쨌든 값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서브스크립션이 있어요. 서브스크립션은 구독입니다. 이 처음에 구독을 하겠다라고 날렸을 때 퍼블리셔가 이제부터 구독을 시작할게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담아서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끝났을 때 또 퍼블리셔가 구독자한테 이 메소드를 불러가지고 값을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위에 이 리시브, 첫 번째 리시브는요, 구독을 시작할 때, 그리고 구독 중간에는 값, 인풋이라는 타입이 계속 들어올 거고요. 마지막에 컴플리션을 딱 뱉으면서 구독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예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친구들이고요. 하나는 assign, 하나는 sync입니다. assign은요, 대표적인 서브스크라이버 중에 하나고요. 이 친구는 어떠한 객체에다가 값을 꽂아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오브젝트가 루트라고 되어 있죠. 이 루트라는 객체 안에 어떠한 값에다가 받은 값을 거기로 꽂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writable key pass가 reference writable key pass가 여기 정의가 되어 있고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객체 안에 어떠한 프로퍼티, 그레이드라고 할게요. 학생의 그레이드에다가 받은 인트 값을 꽂아주겠다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사인이 가능하고요. 이 어사인의 역할은 신문사에서 인트 값이 불러오면은 그 받은 친구들로 객체를 꽂아주겠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ync입니다. 이 친구는 조금 더 많은 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init에 보시면은 receive completion 클로저가 있고요. receive value 클로저가 있어요. 이 receive value 클로저를 활용해서 이 인풋이 있죠. 이 인풋을 활용해서 이 인풋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사인에 조금 더 제너럴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어사인은 객체 값을 꽂아주지만 이 친구는 인풋을 받아서 추가적인 무언가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sync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독자 두 개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퍼블리셔랑 서브스크라이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먼저 퍼블리셔는 출판사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출판사는 쭉 값을 보낸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구독자가 나타나요. 구독자가 나타나면은 이 친구가 나 구독할래라고 보냅니다. 그러면은 출판사 입장에서 구독 메시지가 와요. 그러면은 당신 이제부터 구독 시작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게 바로 subscription이라는 친구고요. 이게 되면 이제 구독자 입장에서 이 demand라고 적혀 있고 request라고 적혀 있어요. 이 친구는 subscription 안에 있는 메소드인데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역시 공식 문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demand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몇 개를 받을지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신문사한테 나 신문 한 달치 줘,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 demand 안에 .infinity라고 무한정으로 신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형태도 있고요. 그래서 이 demand로 1, 2, 3, 4, 뭐 100, 1000, 인피니티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받을지를 여기서 제어를 합니다. 이거를 보내면 이제 신문사 입장에서 출간을 해야 되겠죠. 값이 들어올 때 이 친구로 보내줍니다. 이 서브스크라이버의 receiv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인풋들을 각각 보내줘요. 그 다음에 이 디맨드 요구한 게 전부 다 끝나면은 그때 receive completion으로 당신 구독 끝났으니까 나가,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퍼블리셔랑 서브스크라이버의 역할들이고요. 네, 이제부터 코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거는 WWDC 19년도에 나온 예제 코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클래스 위저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위저드라는 클래스는 마법사예요. 그 예시 영상에서 마법학교 플랫폼을 만드는 거를 예제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마법사 한 명에 대한 객체를 만든 거고요. 그 친구는 가지고 있는 게 학년밖에 없어요. 마법학교니까요. 지금은 5학년이래요. 5학년 이름은 메럴린.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메럴린인 것 같아요. 메럴린은 5학년 마법사이고요. 이 친구가 이제 6학년으로 올라갔대요. 그 6학년으로 올라가는 이벤트를 받아서 이 메럴린이라는 객체에 6학년을 꽂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봅시다. 퍼블리셔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퍼블리셔는 노티피케이션 센터에 퍼블리셔를 선언할 겁니다. 이제 노티피케이션 센터의 퍼블리셔 이 친구는요, 약간 아까 방송국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방송국에서 이 친구 6학년으로 진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승급? 뭐라죠? 학년이 올라갔어. 어느 곳에서 이제 이 메럴린이라는 친구가 6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갔어 라는 걸 방송국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은 청취자 입장에서 항상 이 메럴린이라는 친구의 그레이드를 추적을 하고 있다가 메럴린이라는 친구를 추적을 하고 있다가 6학년으로 올라왔어라는 이벤트를 방송국에서 받을 거예요. 그렇게 올라간 이벤트를 방송국으로 받는 거고, 그 받는 이벤트를 퍼블리셔로 가공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노티피케이션의 퍼블리셔를 이닛 하는데요. 센터는 그 방송국 이름은 이제 디폴트가 되는 거고요. 네임, 여기 네임 있죠? 네임은 이제 여기서는 지금 코드상으로는 없지만요. graduated라는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raduated라는 채널을 활용해서 디폴트라는 방송국에서 graduated 채널에 merlin이라는 오브젝트가 올라오면은 그거를 받겠다라는 거를 여기서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죠? 방송국 입장에서 이거를 보내겠다라는 거죠. 발행 퍼블리셔가 이제 출판사니까요. 노티피케이션 센터가 출판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 나와요. 이 구독자는 머린이라는 객체겠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객체는 아니고 어쨌든 저예요. 네. 그래서 그 서브스크라이버스의 어사인이 이 오브젝트 머린이라는 오브젝트에 그레이드라는 친구에 꽂아주겠다라는 구독 이벤트를 하나 생성합니다. 어떠한 값이 들어오면은 머린한테 꽂아주겠다. 머린 안에 그레이드에 꽂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실 잠깐 뒤로 갈게요. 이 퍼블리셔 친구는 여기 노티피케이션이라는 타입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코드를 설명드릴 때 이 서브스크라이버
죄송합니다. 노티피케이션 센터의 퍼블리셔의 아웃풋 친구가 노티피케이션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못 보신 분들은 키노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들어가 있어서 이 친구가 발행하는 값은 노티피케이션이라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이라고 생긴 타입입니다.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버는 인트를 받아요. 그렇죠? 그레이드 이 친구가 인트거든요. 그래서 인트를 받아서 꽂는다라는 친구고요. 그러면 노티피케이션 센터는 노티피케이션이라는 타입을 주는데 서브스크라이버는 인트를 받아야 돼요. 타입이 안 맞죠? 그래서 에러가 뜹니다. 그레듀에이션 퍼블리셔는 노티피케이션 타입을 방출하는데 서브스크라이버는 인트 타입을 읽는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오퍼레이터예요. 오퍼레이터라는 친구들은 적절히 가공하는 친구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친구는 퍼블리셔를 채택하는 값 타입이에요. 마찬가지로 퍼블리셔랑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값 타입이고요. 퍼블리셔가 생산하는 값들을 적절히 가공합니다. 가공돼서 나온 것들도 결국엔 퍼블리셔예요. 그래서 비율을 하나 적어봤는데 다양한 편집 과정을 거칩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신문사에서 이 신문에 대해서 다양하게 편집을 하고 보낸다. 어쨌든 출판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퍼블리셔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맵, 디바운스, 스로틀, 집, 컴팩트 맵, 컴바인 레이티스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퍼레이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공식 문서 가가지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네, 한 가지네요. 네, 퍼블리셔는 맵이라는 친구, 오퍼레이터에 맵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맵은 저희가 배열이나 이런 곳에서 자주 사용하잖아요. 맵은 어떠한 원소 하나를 받아서 이거를 가공을 하든지 가공하는 친구죠. 값을 바꾸든지 타입을 바꾸든지 뭔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 맵으로. 그래서 이 맵이라는 친구도 유용한 오퍼레이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업스트림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업스트림에 퍼블리셔가 되어 있죠. 퍼블리셔를 채택하는 업스트림. 그러니까 이 맵을 사용하기 전에 업스트림이라는 친구는 맵의 위쪽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상으로 맵의 위쪽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다운스트림은 맵에서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업스트림이 퍼블리셔일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퍼블리셔를 다른 퍼블리셔로 바꿔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퍼블리셔를 받아야 퍼블리셔를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퍼블리셔를 받아야 됩니다. 페일러는 업스트림의 페일러를 그대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맵에서도 많이 봐왔던 트랜스폼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또 다른 아웃풋으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이 친구가 합니다. 그래서 맵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값을 다른 형태의 값으로 변형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바운스는 마지막 입력이 끝나고 일정 시간 후에 값을 전달하고요. 스로틀은 일정 시간 간격마다 한 번씩 가장 최근 값을 전달하거나 처음에 생성된 값을 전달하거나 이런 친구들이고요. 컴바인 레이티스트는 여러 퍼블리셔를 또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고요. zip은 이것도 여러 퍼블리셔를 하나로 합치지만 모든 퍼블리셔에서 이벤트가 전부 다 발행이 되어야 그때 이벤트 하나를 발행하는 친구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오퍼레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공식 문서를 찾아보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법사 예제 다시 한번 올게요. 여기서 노티피케이션 센터 방송국은요 노티피케이션이라는 타입을 줘요. 그 다음에 저는 인트형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 노티피케이션 센터에서 인트형으로 달라고 하면 돼요. 그거를 가공하는 게 이 친구입니다. 컨버터라는 새로운 퍼블리셔를 정의를 할 거예요. 이 친구는 퍼블리셔의 맵을 사용하고요. 업스트림에는 지금까지 이 노티피케이션 센터에서 운영을 해왔던 그레듀에이션 퍼블리셔가 들어가게 됩니다. 값 타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레듀에이션 퍼블리셔는 재사용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노티라는 인자를 받고 이 친구의 뉴 그레이드에 있는 친구를 인트로 바꿔서 넘깁니다. 여기 그림으로 그려놨거든요. 노티피케이션이라는 타입, 이 객체 안에 유저 인포라는 친구가 있고
이 안에 듀그레이드 6 이런 친구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컨버터라는 친구는 업스트림에 있는 이 이벤트를 노티피케이션을 적절히 인트형으로 가공해주는 친구예요. 이제야 타입이 맞죠? 맨 밑에 보시면은 이제 컨버터에 서브스크라이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서브스크라이버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구독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입이 맞으니까 여기 되겠죠? 아까 봤던 코드를 이렇게 고칠 수도 있어요. 바뀐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까 여러 개의 문장으로 나왔던 친구를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컴바인을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로 통합된 선언적 API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겁니다. 하나로 통합된 선언적 API.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티피케이션 센터에 디폴트라는 친구 안에 또 퍼블리셔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퍼블리셔라는 친구를 활용해서 그래듀에이티드 라는 채널을 활용해서 메릴린이라는 객체를 지켜보고 있겠다라는 거를 퍼블리셔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맵이라는 오퍼레이터를 활용해서 각각을 뉴그레이드 안에 있는 친구들로 여기 안에 6이라는 친구들로 전부 다 바꿔준 다음에 이거를 어사인 하겠다. 그래서 메릴린이라는 오브젝트 안에 그레이드라는 프로퍼티의 값을 꽂겠다라는 친구를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중간에 신문사를 망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망하게 할 수 있으려면 그 신문사가 어떤 신문사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 친구를 따로 담아둡니다. 그런 친구들을 캔슬러블이라고 해요. 캔슬러블은 말 그대로 캔슬을 시킬 수 있는, 이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행된 친구들, 참고로 캔슬러블은 구독이 된 친구들만 가능해요. 구독이 된 친구들이 캔슬러블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캔슬을 통해서 회사를 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사용하지 보겠습니다. 먼저 노티피케이션 센터를 저희 앱에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제 저희는 어떤 작업을 할지 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랜덤한 숫자 값이 뜨도록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갱신하는 방식을 이 노티피케이션 센터를 경유할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노티라는 채널에 텍스트 77이라는 이 값을 포스트, 그러니까 노티피케이션 센터로 보내겠다 라는 이벤트가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넘어가요. 네. 이 노티피케이션 센터 입장에서 이제 값을 받았으니까 구독자들, 청취자들한테 이 값들을 전부 다 보내야 되겠죠. 노티 채널에 있는 청취자들 값 받아라 라는 거를 해서 값을 이렇게 보낸 다음에 이 이니셜 입장에서 이 77을 받았으니까 자신을 77로 바꾸는 이런 예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드는 지금은 간단해요. 이 컨텐트 뷰는 이제 자주 봐왔던 친구들이죠. 그리고 저 노티라는 친구는 맨 위에 노티라는 친구는 클래스로 되어 있지만 옵저버블이라는 매크로를 채택을 해놨기 때문에 스테이트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활용해서 텍스트에 노티의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 친구는 이 현재 아까 이니셜로 표현된 그 친구에 어떤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노티피케이션 디폴트라는 친구한테 저런 이렇게 값을 채워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값 중에는 이제 텍스트라는 키를 가진 이 랜덤한 값을 밸류로 가진 친구를 보낸다는 뜻이죠. 그리고 채널 이름은 여기 있습니다. 노티피케이션의 네임을 노티라고 적어놨고요. 이 친구를 노티로 선언을 해둬서 이렇게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티의 안을 한번 볼게요. 노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옵저버블이라는 매크로를 채택을 해놨고요. 텍스트로 이제 어떤 텍스트를 띄울지 저기다가 선언을 해놨고요. 이닛을 할 때 캔슬러블을 활용해서 캔슬러블에 다음과 같은 구독 이벤트를 넣습니다. 노티피케이션 센터의 디폴트의 퍼블리셔를 이 채널을 이용한다. 노티라는 채널을 이용한다. 그리고 맵으로
각각을 유저 인포에 있는 텍스트라든 키값의 밸류로 다 쪼개놓고 그 친구를 싱크를 활용해서 셀프의 텍스트는 텍스트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굴리겠다라는 거를 선언을 해뒀습니다. 쉽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디바운스라는 친구 오퍼레이터를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지금은 퍼블리셔랑 서브스크라이버 이렇게 두 개만 있었는데 맵도 있었죠. 여기에다가 디바운스라는 친구를 적용시켜 볼 겁니다. 디바운스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가장 마지막 이벤트에서 더 이상 이벤트가 들어오지 않은 0.3초가 지나면은 마지막 이벤트를 방출시키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약간 텍스트 필드 이런 데에서 검색을 할 때 검색 하나 바뀔 때마다 계속 API 호출할 수가 없으니까 0.5초, 1초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둬서 그 1초 동안 사용자의 인풋이 없을 때 API 호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 필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바운스를 활용해서 값이 0.3초 동안 더 이상 새로운 값이 없을 때 값을 받겠다라는 그런 복잡한 로직을 이렇게 단순하게 오퍼레이터 하나 추가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라는 대로 구현이 완료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금까지는 컴바인을 살펴봤고요. 이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기. 어떻게 설계하면 될지 이런 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세를 이렇게 주어졌다고 명세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버튼을 누르면은 위에는 디바운스, 밑에는 스로틀을 활용해서 값이 바뀝니다. 지금 보니까 글씨가 굉장히 작군요. 그래서 저거 버튼을 누르면은 아래 시도 횟수가 쭉 플러스가 되고요. 이렇게 버튼을 쭉 눌렀을 때 마지막 버튼을 입력하고 아무 입력이 없는 게 0.4초가 지났는데 이 두 숫자가 다르면 다른 결과를 표시하면은 그때 와우 라는 거를 띄우겠다 이런 식으로 명세가 주어졌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로직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거를 컴바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쉽게 설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버튼을 누르면 0부터 100 사이의 랜덤 값을 표시하는 친구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생성된 랜덤 값을 불러오기를 담당하는 친구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은 디바운스랑 스로틀을 적용한 친구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갱신되는 값, 이 둘을 컴바인해서 마지막으로 갱신되는 값 플러스 0.4초 후에 두 수가 다르면 성공이잖아요. 그 성공 이벤트를 판별하는 친구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은 무조건 시도 횟수가 플러스 1이 돼야 돼. 이거는 디바운스 스로틀은 적용이 되면 안 되겠죠. 버튼을 누르면 바로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한번 성공하면 버튼을 더 눌러도 시도 횟수 카운트가 안 되게 이렇게 복잡하게 명세를 구성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6가지 기능이 필요한데요. 이거를 하나씩 컴바인을 활용해서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코드가 굉장히 작아서 아까 말씀드린 GitHub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성된 랜덤 값을 불러오기 친구는요. 노티피케이션 센터를 이용을 할 겁니다. 이 친구를 활용해서 노티피케이션 센터의 구독자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저 인포의 텍스트라는 키값을 합격해서 그 밸류를 가져오는 친구로 생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퍼블리셔라는 친구는 노티피케이션 센터에서 텍스트를 갖고 오는 친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디바운스를 적용시킬 수 있어요. 이 텍스트 퍼블리셔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값을 가져오면은 이거에 디바운스를 적용시키는 친구가 있고요. 스로틀을 적용시키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퍼블리셔가 두 개가 재사용이 됐어요. 저 친구는 값을 하나 받아오는데요. 이 친구가 하나는 스로틀, 하나는 디바운스 이렇게 재사용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요, 이제 디바운스 된 친구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코드고요. 지금은 텍스트 1이라는 곳에 그냥 받은 텍스트를 집어넣는 뷰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친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로틀 퍼블리셔도 똑같고요. 그래서 다음 성공 여부를 판별하는 것도 있습니다. 두 이벤트를 결합해서 마지막 이벤트 플러스 0.4초 후에 두 수가 다르면 성공이죠. 그래서 그 복잡한 이벤트를 또 따로 퍼블리셔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셔의 컴바인 레이티스트를 활용해서 두 개의
디바운스 퍼블리셔, 스로틀 퍼블리셔 이렇게 두 개를 컴바인 시킬 수 있고요. 두 개를 컴바인 시킨 이벤트에 대해서 디바운스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맵을 활용해서 두 수가 다른지 여부를 불린 형태로 매핑을 해요. 가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린 형태 여기까지 되면은 불린 형태로 들어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셀프의 와우 모멘트, 이 와우 모멘트는 성공 여부를 알려주는 뷰의 프로퍼티가 될 거고요. 이 친구에 이제 받은 친구를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스토어 인 캔슬러블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그 구독 이벤트를 캔슬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또 다른 메소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아까 캔슬러블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의 캔슬러블을 다루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토어를 활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은 무조건 시도 횟수가 플러스 1씩 돼야 돼요. 그쵸? 그거는 그냥 텍스트 퍼블리셔 들어올 때마다 어떤 거를 하면 되겠죠. 텍스트 퍼블리셔가 또 재사용이 됐어요. 그거를 활용해서 셀프의 어템트, 시도 횟수를 플러스 1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텍스트 퍼블리셔가 스트럭트 타입이기 때문에 딥카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성공하면 시도 횟수가 더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is not same이 틀을 때, 그러니까 두 개가 같지 않을 때, 그러면 성공인 거죠. 그럼 성공할 때 이 이벤트를 하는 건데요. 성공할 때 attempt cancelable을 이 친구를 캔슬 시킵니다. 구독 이벤트를 캔슬 시켜서 더 이상 이 친구가 동작하지 않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attempt cancelable이라는 친구로 아까 변수를 할당시켜줬잖아요. 그 친구를 캔슬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번 성공하면 더 이상 시도 횟수가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네, 왼쪽은 뷰 코드고요. 이거는 재탕이었습니다. 아까 보신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텍스트 두 개 있고요. 텍스트 두 개, 버튼 하나, 그리고 텍스트 하나 이렇게 간단한 뷰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은 그냥 노티의 텍스트, 저기 위에 스테이트로 표현된 텍스트 1, 텍스트 2, 그리고 어템트 이런 식으로 표현만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로직은 아까 노티 클래스 안에 다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52번 만에 띄웠거든요. 이거를 저보다 빨리 한 분이 있다면 제가 멋진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하시려면은 제 깃허브를 들어가셔야 되고요. 깃허브 링크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공유를 드릴게요. 번외로 서브젝트에 대해서도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네, 이 슬라이드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서브젝트는요, 퍼블리셔랑 서브스크라이버의 역할을 둘 다 할 수 있는 친구예요. 만능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참조 타입, 클래스로 되어 있고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패스트루 서브젝트랑 커런트 밸류 서브젝트. 패스트루 서브젝트는 말 그대로 그냥 값을 구독을 한 친구를 다른 친구한테 보내주는, 자기가 값을 갖지 않고 그대로 흘려주는 친구고요. 커런트 밸류 서브젝트는 마지막으로 잡은 친구를 뒤에 숨겨놨다가 나중에 이제 구독 이벤트가 받은 다음에 실행되던가 하면은 그 이벤트, 숨겨놨던 이벤트를 먼저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바인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눈빛이 굉장히 날카로워졌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맛있게 드셨길 바랬으며 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